네, 김나은 캐스터 큐 받고요. 또 오늘 빅본의 마지막 순서죠. 탑픽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펠리츠 투자앤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먼저 보시죠. 네, 올해 공모주 열풍이 대단했었고요. 내년에도 IPO 최대어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뱅크도 지금 등판을 예정하고 있는데, 자, 관련 뉴스를 좀 갖고 오셨네요. 네, 일단 올해 공모 시장 뜨거웠는데 앵커님은 좀 챙기셨나요? 네. 공모주 좀 해보셨나요, 올해? 네, 아니 지켜만 봐지 직접 하진 않았어요. 네. 내년에 좀 하시죠. 네. 지금 이게 잘 안 들리네. 이 유리막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럼 혼자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올해 IPO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76곳이 이어졌다고 하고 있고요. 예, 공모 금액이 한 5조 7천억까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3배 정도.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3분기 기준으로 IPO를 보게 되면 첫날 평균 수익률이 49%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 되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관점 쪽에서 돈이 계속 몰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마지막 IPO가 석경 AT라고 하는 나노 신소재 관련된 쪽인데 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상장되는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회사도 오늘 또 시장에서 관련된 쪽이 테마로 이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IPO가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테마의 흐름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과 함께 올해 SK 바이오팜이 가장 큰 포문을 열었었죠. 그런 쪽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엔터, 교촌 F&B,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치킨도 혁명이 일어났다. 치킨도 주식시장에서 본다. 이런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영향을 좀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IPO 종목을 하면서 잘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모습들이 일단 기대감이죠. 처음에 IPO가 되게 되면은 생전 못 보던 종목이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매수세가 많이 이어지는데 하지만 이 IPO를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가장 실적이 좋고 부각을 많이 받을 때 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염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상장 초기 이후에는 당연히 또 탄력이 약화되는 점, 게다가 또 보유예수 물량 관련돼서 해제가 되게 되면 며칠 전에 빅히트 같은 경우도 또 그랬었죠. 맞아요. 어떤 자문사 갖고 있던 지분이 시장에 출회되게 되면 시장에 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길게 보시는 것보단 일단은 짧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내년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말씀하셨던 카카오뱅크부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3형제네요. 모두 상장이 들어올 것 같고요. 크래프톤까지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회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또 내년 같은 경우 조금 바뀌는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공모주 배정 기준의 비율이 20%에서 25에서 30%, 그래서 5에서 한 10% 정도 더 개인 쪽에 더 물량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같이 청약을 해도 한 10%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내년에 기대감은 뜨거울 텐데 중요한 건 시장이겠죠. 시장이 괜찮아야 되겠죠. 지금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그 IPO 내년에 빛낼 기업들 4개 업체를 이제 불러서 특집 방송을 지난 또 금요일에 했었거든요. 그만큼 좀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그래도 가장 눈여겨보는 게 카카오뱅크다. 그러게 되면 지분 갖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 장은 좀 이렇게 조정권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부진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이 한 28%, 한국투자금융이 한 4%, 좀 5% 가까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지분에 대한 가치 계속 부각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 화랑이 되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증권주의 수혜도 같이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올해 지금 실적 기준으로 예상 PER이 한 7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한 4%가 조금 안 되는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크게 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한 9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2천 원대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0.65% 상승하면서 7만 7,3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9만 원 선, 손절가는 7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2위로 선정 뉴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지금 연말 앞두고 지금 대형 제약주 역사적 신고가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 아마 좀 접하셨을 텐데
그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제약주에 대한 또 관심도 보이자 이런 뉴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지만 오늘 오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그동안 또 약간 묻지마식으로 강하게 올랐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에 따라서 일단 전반적인 의약품 업종이 좀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는데요. 최근에 가장 또 두드러진 게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은 예전부터 받았었고요. 그렇죠. 근데 또 대웅제약이 대웅제약. 최근에 네.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고 특히 경구용이랍니다. 네. 일단 백신이 먹는 쪽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사 맞기 싫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무유한양행이나 네. 삼천당 제약 모두 다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강세를 보였던 모습들인데 하지만 이제 또 그 뒷배경에는 또 양호한 모습들이 수출이었죠. 네.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된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11월 달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7, 80% 증가할 정도로 뭐 진단키트나 이런 방역 관련된 물품들이 오히려 어떤 수출이 잘 됐다는 관점들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그런 어떤 전반적인 뒷배경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기업들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아직 슈퍼 제약사라고 하는 네. 그래서 즉 해외 수출을 거의 뭐 조 단위로 하는 이런 회사는 아직까지 없고요. 게다가 또 대형 신약이라고 하는 쪽도 나오지가 않는 상황 쪽에서 너무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가능성 흐름들 쪽에서 일단 지금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유동성과 결합돼서 나오는 주가의 변화였다는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 네. 그런 부담이 되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가가 쭉 간다는 느낌.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라임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종목을 추천해 주시네요. 네, 그나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렇게 크게 상승세는 없었는데 꾸준하게 일단 실적 동향들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대웅제약 계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혀 부각을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쪽에서 안구건조증 또 자가 면역 질환, 면역 항암제 이런 쪽이 내년에 임상 실험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내년 영업이익도 한 86% 증가한 200억대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오늘 조정권 들어오게 되면 한 37,000원, 500원대 밑에 가격대선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짧게는 한 36,000원대 손절가로 보시면서 목표가는 45,000원대로 보시는 전략을 포인트로 맞추겠습니다. 네. 자, 내년 영업이 200억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거래는 뭐 6.14% 좀 빠지면서 37,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일요일에 선정된 뉴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뭐 한전의 그 정유금제 관련해서 좀 뭐 이게 개편된다. 뭐 그런데 그 관련 뉴스 좀 자세히 보니까 연료비 변동과는 좀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좀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연료비에 연동하는 모습들이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한국전력을 바라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제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전력이 이제 지난 뭐 1, 2년 동안 보여줬던 적자폭이 컸던 모습들은 이제 앞으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은데 하지만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뭐 유가나 관련된 원자재가 폭등한다 그러면은 또 부담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상당한 위축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가겠네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전 산업이나 한전 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도 같은 한국전력 계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치 주가에 대한 동반 흐름들이 강했던 모습들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I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스마트 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한국전력이 이제 힘들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막 사업을 시작하다가 한국전력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위축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죠. 이런 네.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국전력을 추천해 주시는 매매 전략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일단 기대감이 이제 정상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겠지만은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월봉이나 이런 흐름 보게 되면 많이 빠졌죠. 그에 따른 이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어떤 내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PR 11배 그리고 또 PBR 0.26배 정도다 보니까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배당을 제대로 주게 되면은 한 3%대까지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한 27,000원대 밑에 쪽에서 매수 자리 찾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32,500원대, 손절가는 25,700원으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 지금 현재 4.28% 하락하면서 26,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목표가는 32,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5,70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분 펠리츠 투자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